안녕하세요, 미니아데이입니다. 저는 현재 7년차 직장인이자 N잡, 자기계발 등 다양하게 병행을 하면서 나름 제 기준에서 작은 소소한 성과들을 내곤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제 주변에서는 시간관리 대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실천하고 효과가 좋았던 시간관리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휴대폰만 보던 게으름뱅이도 정착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시간관리법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스케줄을 파악해봅니다. 이때 스케줄을 파악할 때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정과 시즌성으로 잠깐 진행되는 일정을 구분하다 보면 정리가 쉬워질 거예요. 다만 변동성이 있는 일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야근 때문에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체크한 뒤 할 일을 정리해보세요. 할 일의 중요도는 상중하로 나누고 이때 할 일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할 일을 정리하기 위한 캘린더 도구는 어떤 도구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글 캘린더, 노션, 타임블록 등 본인에게 가장 편한 도구를 쓰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짧고 쉬운 계획부터 실천하면서 성취감을 점점점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케줄 파악과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투리 시간이 언제 생기는지 알게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바로 출퇴근 시간입니다. 아무리 붐비는 지하철이어도 특정 시간에는 편하게 앉아갈 수 있을 때가 생길 텐데요. 저는 그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콘텐츠 기획을 하다 보면 꽤 알차더라고요. 제한된 시간이라 그런지 오히려 짧은 시간에 집중이 잘 되는 편이었었습니다. 저는 시간 관리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쇼츠를 보다 보면 2시간은 훌쩍 지나가는 편입니다. 이런 저를 자제하기 위해 저는 도트 타이머라는 어플을 사용해봤습니다. 도트 타이머 어플에서 할 일을 선택하고 시작을 누른 뒤 핸드폰을 뒤집으면 살짝 진동이 울리면서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도트 타이머를 사용하면서 할 일을 시작할 때는 자연스럽게 휴대폰 디톡스를 할 수 있어서 딴짓이나 방해가 되는 요소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10분을 집중할 때마다 1코인씩을 획득할 수 있고 이렇게 모인 코인들은 도트 타이머를 통해 모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막상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했는데 왜 끝난 일이 하나도 없지? 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계획한 일을 실제로 두잉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 동안 내가 그 할 일을 위해서 집중력을 얼마나 발휘했는지를 체크해 봅니다. 저는 실제로 할 일을 할 때 소요 시간을 항상 체크하는 편이라 인터넷에 온라인 타이머를 검색하면서 사용했었는데 이게 항상 매번 찾는 것도 번거롭고 타이머 옆에 뜨는 광고나 이런 것들이 시선을 분산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실행 시간 역시 도트 타이머로 기록하기 편해서 어떻게 기록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트 타이머를 실행하고 투두리스트 중 할 일을 선택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 타이머가 전체 화면을 차지하면서 할 일을 시작하고 얼마나 지났는지 직관적으로 타이머를 보면서 체크할 수 있었어요. 나의 작업 시간을 데이터로 정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 나의 계획과 실제 나의 작업 시간을 한눈에 비교하면서 파악하기도 편했습니다. 도트 타이머 유료 버전은 꼭 핸드폰을 뒤집지 않더라도 타이머가 작동이 되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타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머 용도로도 쓰기가 편했어요. 스마트폰 디톡스를 하면서 나의 할 일에 집중을 하고 싶거나 생산적인 나만의 루틴을 도트 타이머와 함께 형성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도트 타이머 유료 버전 쿠폰을 10개를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오면 늘어지고 누워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 바로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을 등록해봤습니다. 내가 편히 쉴 수 없는 환경을 하나 세팅하고 계획한 시간에는 그 장소에서 할 일을 한 다음에 집을 가서 편히 쉬는 방향으로 장소를 갖추는 것도 시간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내 할 일을 위해 지정한 장소가 나의 반경에서 너무 멀지 않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지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바로 갈 수 있는 주변 카페나 아니면 집 근처에서 가기 좋은 스터디 카페나 다른 장소 등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AI 기술만 잘 활용해도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되게 높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개선하고 아이디어 발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때는 챗GPT를 사용하고 검색이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빠르게 핵심만 검색을 하고 싶다면 퍼플렉시티를 사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AI 툴을 활용해서 나의 작업 속도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직접 실천하고 효과가 좋았던 시간관리법 모두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시간관리법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